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 휴가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업무 지침이 바뀌어 있다던가 참석을 하지 않았던 회의에서 중요한 말들이 오고 갔는데 휴가 때문에 그걸 세세히 알지 못해서 출근하자마자 뭔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번씩 있죠. 물론 그런 감정은 출근했을 때 잠깐이죠. 옆에 동료한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듣고 나면 또 그날 금방 그런 감정은 없어집니다. 대학 다닐 때도 비슷한 거 있죠. 시험 기간 되면 서로 족보 공유하는 일에 열을 올립니다. 보통 도서관 열람실이나 랩실, 동아리방 같이 시간 비는 공강 시간에 많이 머무는 장소에서 족보 공유가 활발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강 없이 수업이 많은 날 거기 잠깐 못 끼인 사이에 족보가 돌아버리면 시험에서 혼자 불리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금방 공유할 수 있죠. 이런 것 말고도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하는 걸 패러디해서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왜 웃고 있는지 몰라서 내가 시대에 뒤처지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감정이 잠깐 느끼는 거지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소외되는 감정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포모라는 말은 마케팅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TV 홈쇼핑 보면 문의전화 폭주 뜨면서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다가 한정 물량이냐니 이 가격대에 다시 만나기 힘든 기회니 하면서 매진 임박 크게 번쩍번쩍 띄우면서 소비자를 급하게 만드는데요. 그때가 바짝 판매 스퍼트를 올릴 때죠. 당연히 관심 가지는 소비자는 좋은 기회 놓칠까봐 급하게 구매 결정을 하는데요. 또 다른 예로 실제로 1년 내내 세일을 하는 건데 소비자를 급하게 만들려고 날짜 딱 적어놓고 이번 주만 특별 혜택가 붙여놓고 다음 주 보면 또 날짜만 바꿔서 이번 주만 특별 혜택가 해놓은 것도 흔하게 보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포모 마케팅인데요. 그런데 포모 증후군은 의미가 좀 확장된 개념입니다.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놓치거나 어디서 소외되는 걸 불안해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또한 혼자 기회를 놓쳐서 소외받는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이게 과거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한참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많이 거론되던 내용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동창들 모임이 잡혀서 사는 이야기도 듣고 하려고 기분 좋게 갔는데 혼자 왕따 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는 SNS 안 하는 사람인데 SNS 하는 다른 친구들은 마치 그동안 계속 만나고 지냈던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야, 네 인스타에 올린 거 거기 누구랑 간 거냐? 너 사진의 여친 그때 결혼한다는 사람 아닌데 헤어졌냐? 등등. SNS 안 하던 사람은 그 분위기에 끼지도 못하면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이런 감정이 SNS 확산 속도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SNS를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남들 사진 보면서 나 빼고 전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또 고립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SNS 때문에 관심받았던 포모 증후군이 최근 투자시장 급등으로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최근 주변에 돈 번 사람들을 보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에서 낙오됐다는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늘면서 다시 포모 증후군이 이슈가 되고 있죠. 투자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누가 가진 주식은 훨훨 날아서 얼마 벌었니 하는데 정작 자기가 가진 건 꼼짝도 안 하니까 말 못하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사들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채널 댓글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댓글들 보면 자기는 원래 투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내 자신에게 원망의 감정까지 든다. 열심히 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세상에 이용만 당하고 사는 것 같다. 이제는 일하고 싶지 않다. 일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불난데 기름 붓듯이 이런 사람들한테 대댓글로 비아냥대고 조롱하면서 염장 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런 감정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불안감, 고립감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경쟁하듯이 투자에 과몰입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는데요.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영상에서 오전 9시만 되면 출근한 직원들이 주식 매매 때문에 여기저기 사라졌다가 돌아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아예 핸드폰에 호가창 차트 띄워서 책상 밑에 숨겨두고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자 눈 피해서 끼리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지금 털 때다 살 때다 하면서 일하는 내내 그러고 있고요. 관리자들마저도 타팀 관리자들이랑 똑같이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대한 일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회사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자가 일 시키는데 눈치 볼 만큼 일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라고 그때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해도 제대로 인정 못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일하기 싫어하는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살려서 자기 가치를 올리는 계기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완전 제가 가루가 되도록 까였습니다. 1970년대에서 왔냐느니 그런 생각이 지금 나를 벼락거지로 만들었냐니 투자가 필수인 세상에서 그게 경제 채널에서 할 소리냐부터 자동 필터링된 지나친 댓글까지 하면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그 소리 해봐야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했던 말인데 그래도 해야 할 말 같아서 했던 겁니다. 사실 투자에서 제법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월급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하찮아 보이면 직장 상사의 말과 회사가 같잖아 보이는데요. 당연히 자기 일에 대한 가치도 낮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데는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합니다. 이건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고객 하나하나가 같잖아 보입니다. 이렇게 투자 수익이 늘게 되면 자기 일에 대한 소중함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투자 안 하는 사람은 괜찮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한 자신을 원망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낸 사람보다 일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고 뒤늦게 투자 시장에 참여해서 벌어진 갭만큼 투자에 더 몰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냉정하게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수익을 낸 사람들은 이미 투자 비중을 줄이고 지금 원래 하던 일에 돌아와 있습니다. 남들이 번 거 보고 뒤늦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보다 투자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이 참 웃기는 게 지금 투자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돈 번 사람들은 꼭 그렇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시진 마시고요. 이미 웬만큼 번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평소에 남들보다 일을 덜 하던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투자에 몰입하느라 상사의 눈밖에 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미 수익 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그렇다고 옛날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하지 말고 일만 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평생을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돌아가는 것도 공부하고 산업도 살펴보고 정보를 추려내는 능력이나 생각, 판단하는 능력도 키우려고 사회학, 철학, 역사, 심리학 할 것 없이 챙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투자라는 개념으로 길게 보고 건전한 투자 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는 마치 지금 안 올라타면 다시는 투자 기회가 없을 것처럼 못 먹어도 고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20대 후반, 30대 초반 미혼들인데요. 이 채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30대 후반부터 50대 가정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걱정도 안 합니다. 투자에 끌었을 돈도 뻔하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빚을 막 끌어와서 몰빵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맨날 회사 욕하면서 때려치우니 어쩌니 하지만 내 일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이미 몸이 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분들은 본의 아니게 투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미혼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사회 진출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서 약자에 속하는 계층인데 이 계층이 다른 세대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박탈감에 노출되면서 투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계속 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점점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고 딸린 식구도 없다 보니까 고정지출 부담이 적어서 빚에 대한 압박도 낮아서 투자를 위해 빚도 크게 늘린 상황인데요. 빚으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겁니다. 한두 번 크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다 시간 싸움에 걸려들면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꼰대처럼 들리고 또 욕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빌딩 기초공사 할 때 보면 저거 언제 올리냐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 걸리는데요. 일에 진전도 없는 것 같이 한참을 있다가 그러다가
1층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순식간에 건물이 쭉쭉 올라갑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제적 자유가 높은 빌딩을 올리는 일이라면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건물을 올리는 와중에 태풍 한 번에 폭삭 다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투자에 발들이는 순간 돈을 다 날려먹지 않는 한 평생 투자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 상승장도 물론 있겠지만 대세 하락장도 있고 지겨운 박스권장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 시기를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평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저는 고정수익을 탄탄하게 갖추고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은 연봉, 사업자는 매출이죠. 그게 갖춰져야 쫓기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찰을 그냥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하면서 조급증 느끼지도 않고 좋은 기회를 잡을 때까지 총알 들고 느긋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어디에 투자했더라도 왜 안 오르지 하면서 쫓기지 않으면 야금야금 까먹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자금에 비해서 고정수익이 위태위태하면 더 투자에 집착하면서 투자가 불건전해지는데요. 사실 미혼 20, 3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자기의 몸값 올리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고정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종잣돈 모으기도 유리한데요. 기초공사기에 유리한 타이밍인데 스스로 근로가치를 저평가하고 투자에 매몰되면서 커리어나 실적 쌓으면서 본인의 고정수익 늘릴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지나쳐버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본인 몸값 올리려고 전략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전문직 종사자조차도 몸값을 올리려고 지금도 계속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투자 열기가 강하면 강한 만큼 앞으로 근로가치는 더 저평가될 겁니다. 이번 일로 후유증도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근로가치 하락을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어중간하게 일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등한시 받는 그 근로가치가 평생 투자에 정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근로로 희망을 가진다는 게 사치가 되어버린 지금 사회 초년생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야 하는 저도 참 괴롭고 미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는 쌓아가는 거지 한순간에 이루려다 보면 경제적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에 초치는 소리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포모 증후군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